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재난안전 119 7월 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KBS 기자 서지영입니다. 네, 밤사이 서해안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풍에 공사장 가림막이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지는가 하면 도심에서 한때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철저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첫 순서 날씨입니다. 먼저 KBS 기상캐스터의 예보 보시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각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 대관령 모습 보시면 바람이 강하게 불어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순간풍속 초속 25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비가 그치고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전라남도와 광주 지역은 폭염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일부 중부지방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강원도 삼척이 33도, 경주 34도까지 오르겠고 일부 전라남도 지역은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이 악화하면서 여객선이 갯벌에 고립됐다가 5시간여 만에 구조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해양 날씨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강풍과 풍랑특보 내려진 강원도를 비롯한 동해안은 오늘 밤중으로 특보가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서해안 남부와 제주도 남서쪽은 내일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전라남도는 내일 강풍특보가 내려진 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곳곳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부산은 물결 2m 가까이 일겠는데요. 제주도 역시 강풍을 동반한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짙은 해무도 유입돼 해상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소 조이 관측소입니다. 구름 잔뜩 끼어 있으나 해무가 짙지 않아 시야 확보 용이합니다. 물결 1.4m, 바람은 초속 8m 세기를 보이겠습니다. 부산 해무 CCTV 보시죠. 보시다시피 해무가 유입돼 있네요. 3시간 후에도 30%의 확률로 끼어있을 전망입니다. 먼 거리에 있는 사물을 구분하기 힘드니까요. 운항 시 시야 확보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모슬포 조이 관측소입니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가시거리 확보에 특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게다가 물결 1.6m로 잔잔한 편은 아니니까요. 여러모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 조석정보 보겠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때는 오전 9시 50분경으로 211c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다음 고조는 오후 11시 10분경에 279cm가 되겠습니다. 대조기가 다가온 만큼 오늘도 침수주의 내려졌습니다. 마산과 성산포에서 저녁 시간대에 침수가 우려되니까요. 시간 참고하시고 침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류 정보는 맹골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9시 후 3번의 최강유속이 나타나겠는데요. 그중 가장 빠른 때는 오후 4시 50분입니다. 세기는 4.1노트, 남동 방향입니다. 항행통보 정보입니다. 서해안 홍도항 부근에 사설항로 표지가 폐지되었습니다. 표지명은 홍도 OW 해양기상관측 B호 등부표 및 C호 등부표이며 해양 관측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사용 목적 완료로 2024년 6월 18일 폐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안전 안내 문자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로 전남 담양과 화순, 장흥군,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논밭 야외 작업은 자제하셔야 하고요. 차량 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어린이를 두고 내려서는 안 됩니다. 또 외출할 때는 양산을 사용해달라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시군구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입니다. 경기도는 평택, 용인, 안성, 여주, 강원도는 강릉 평지, 동해, 삼척, 홍천 평지, 충청남도는 천안, 공주, 아산, 논산, 부여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입니다. 청주, 옥천, 영동에 내려져 있습니다. 전라남도로 가볼까요? 나주, 곡성, 구례, 장성, 고흥, 보성, 여수, 광양, 순천, 강진, 해남, 완도, 영암, 무안, 함평, 영광, 목포, 신안, 진도입니다. 다음은 전북자치도입니다. 고창, 김제, 완주, 임실, 순창, 익산, 정읍, 전주, 남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입니다. 구미,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천, 상주, 예천, 안동, 의성, 영덕, 울진 평지와 그리고 포항, 경주, 경북 북동 산지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입니다. 양산, 창원,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진주,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사천, 고성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북부와 제주도 동부 그리고 제주도 북부 중산간에 내려져 있습니다. 대구가 내려져 있고요. 부산은 부산 동부, 부산 중부, 그리고 울산, 마지막으로 세종입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오늘 11시 50분 강풍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날아가기 쉬운 입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을 해달라는 당부입니다. 강풍 경보가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고요. 물건이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화성 아리셀 인근에서 오늘 오전 또다시 공장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잉크 제조 공장입니다. 화성시 주변 공장 화재로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아달라는 문자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종 문자입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오늘 오전 송출됐는데요. 사상구에서 배회 중인 송오용 씨를 찾는다는 내용이고요. 키 170cm의 녹갈색 조끼와 청바지를 착용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112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화재, 호우, 폭염 등 재난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에서는 이 같은 재난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 영상을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전국 방방곡곡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인근입니다. 오늘 불이 난 잉크 제조 공장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잔불 정리가 끝난 상황이고요. 이 공장은 아리셀에서 불과 400여 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국 삼거리를 비추고 있는데요. 전곡항 방향으로 멀리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진화에 나서서 현재 큰 불길을 잡은 상태로 보이는군요.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연결해서 또 화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입니다. 인천 옹진군에서 어제 강풍으로 여객선이 고립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인천 영종대교 통탑상보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위쪽이 공항 가는 길, 아래쪽이 서울 방향입니다. 차량 소통은 원활한 편인데요. 강한 폭우가 내려서 바닷물이 많이 혼탁해진 상태입니다. 저 멀리 이쪽 보이시나요? 여기가 갯벌도 드러난 모습이 보이고요. 여객선을 이용하시는 승객들은 해양 예보를 미리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KBS 파노라마 카메라로 본 경렬 비열도 영상입니다. 충남 서해 최서단에 위치해서 서해 독도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영해 기점입니다. 지금은 시야가 흐려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깎아지를 듯한 절벽 위에는 등대가 서 있습니다. 어제 충남 태안군이 해양 영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경렬 비열도의 날로 선포를 했는데요. 독도와 더불어 해양 주권의 상징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원한 바다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은 무더운 날씨로 폭염주의보가 오늘 오전 발효된 상태입니다. 찜통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파도가 제법 밀려오고 있네요. 수상활동 시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꼭 하셔야 하고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일몰 30분 후, 일출 30분 전까지는 수상활동을 하지 말고 해수욕장의 수영 경계선 안쪽은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진입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CCTV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전국의 실시간 고속도로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함께 보시죠. 주말보다는 평일에 이러한 작업 구간들을 보다 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작업 구간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운전자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가서 차로를 변경하면 되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들이 이런 작업 구간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업 구간에 진입하기 전 차로 변경은 미리 해주시고요. 비상등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속도로를 이용하신다면 정체로 인한 걱정은 덜어두셔도 되겠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이제 용인 부근을 포함해 전 구간 소통 상태가 원활하고요. 153번 평택시흥선 시흥쪽도 지금은 큰 무리 없이 지날 수 있지만 곳곳으로 날이 많이 흐리기 때문에 전조등 활용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충청권의 경우는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차량터널 부근에서 4km 구간 답답한 상황이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경기권인 안성 나들목 부근의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평일 버스 전용 차로제는 안성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 시행 중이니까 이 점 잘 기억하셔야겠고, 서울 방향 정체는 다시 한번 양재부터 반포까지도 6km 구간 이어집니다. 시고 가는 반대 부산 쪽으로도 보고 계신 서초 부근에서 4km가량 답답한 상황이고요. 지방 방향으로는 60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 3km가량 부분적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100번 고속도로 경기 서쪽은 오늘도 송내를 앞두고 가장 차가 많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은 소래터널부터 송내까지 4km 구간 불편하고요.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서운분기점부터 송내까지 답답한 흐름 이어갑니다. 경기 동쪽은 양방향 강일 부근에 차가 많은데 판교 쪽으로는 4km 구간의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매송과 금천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요즘 강수 패턴이 단시간에 많은 비를 퍼붓는 형태로 바뀌다 보니 내리는 시간이 짧더라도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 역시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리 보수 작업을 하는데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거나 깜빡 졸았다간 작업 차량을 놓치고 이렇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업 차량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구간에선 감속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7월에 접어들면서 피서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만큼 물놀이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여름철 발생하는 물놀이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강이나 계곡 같은 하천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휴가 떠나기 전 물놀이 안전수칙 기억하고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와, 날씨 진짜 좋다. 여름방학엔 역시 물이지. 계곡이라서 너무 좋아. 와,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역시 여름에는 물놀이지. 물이 진짜 그리웠어. 내가 그리웠어? 우리 이러지 말고 얼른 계곡으로 들어가자. 좋아, 가자. 야, 같이 노니까 너무 재밌다. 너 수영은 좀 할 줄 알아? 당연하지. 나 어렸을 때 수영대 다녔어. 나 완전 물개였거든. 그래도 내가 더 잘할걸? 내가 다이빙을 보여줄까 하는데. 다이빙? 여기서? 저기 저 바위쯤이면 되겠네.
우와, 너무 재밌겠다. 너 다이빙 말고 다이빙 꼭 해줘. 저기 너무 높은데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저 정도는 껌이지. 수영장에서는 저기보다 더 높은 데서 다이빙을 하는 걸. 내가 잘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정말 괜찮을까? 빨리 들어와. 나랑 같이 놀자. 어? 빨리 빨리. 안전아, 안전아, 얘가 왜 안 올라오지? 나랑 재밌게 놀자, 친구야. 내가 재밌게 해줄게. 멈춰! 위로 올라가자. 안전아, 안전아, 너 괜찮아? 여기가 어디야? 너 큰일 날 뻔했어. 소용돌이에 휩쓸릴 뻔했다고. 다시는 여기서 다이빙할 생각하지 마. 위험하다고. 너 딱 기다려. 내가 오늘 이긴다. 그래도 내가 이길걸? 와, 쟨 체력이 진짜 좋다. 지치지도 않나 봐. 일단 좀 도망가야겠다. 야, 너 어디 가? 멀리 가면 안 돼. 위험해. 여기 있었군. 잡았다. 어, 야, 하지 마. 왜 그래? 어? 수칙이 어디 갔어? 얘 물에 빠진 거 아니야? 너 저리 안 가? 너랑 놀다가 내가 죽겠다. 사람 살려요. 너 괜찮아? 내가 지금 구하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친구야, 어디 갔었어? 기다리고 있었다고. 원래 여럿이서 놀면 더 재밌는 법이라고.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 뭐? 야, 안 돼. 야. 얘들아, 괜찮아? 정신 차려. 안전아, 안전아, 괜찮아? 눈 떠봐, 안전아. 아, 진짜 죽을 뻔했네. 수치가 괜찮아? 너 따라서 내가 물에 들어간 것까진 기억나는데? 나 이제 괜찮아. 너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너 때문에 우리 완전 죽을 뻔했잖아. 미안해. 난 그냥 같이 놀면 재밌을 줄 알았는데. 난 당연히 너네들이 구명조끼 맸을 줄 알았어. 진짜 미안해. 아니야, 우리도 미안해. 앞으로는 물놀이 할 때 무조건 구명조끼 꼭 하자. 그래, 구명조끼 꼭 하자. 함부로 다이빙하거나 깊은 곳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물에 들어갈 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물에 뛰어들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계곡에서 안전하게 물놀이 하세요.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종현 행안부 민방위 심의관과 함께 위급 시 재난 문자와 민방위 훈련 등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의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위급 재난 문자. 그 규정상 군에서 민방위 경보 발령 요청이 있는 경우에 영문 표기가 있다라고 이번에 새롭게 좀 추가가 된 건데 지난 5월 28일이었죠. 북한이 오물풍선을 처음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지자체에서 위급 재난 문자를 보냈고 또 영문으로는 공습을 뜻하는 에어 레이드가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었나요? 예, 5월 28일 밤이었죠. 이제 북으로부터 이제 남쪽으로 풍선이 날아오는 거를 군에서 이제 식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풍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에다가 이제 군에서 그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청 안내 문자는 그 낙하물에 유의하시고 그 풍선을 발견했으면 이제 접근하지 마시고 이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십시오라고 군에서 지자체에 요청을 했는데 뭐 다른 지자체는 안전 안내 문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사실상 그 경계 경보를 발령을 한 겁니다. 경계 경보를 발령을 하게 되면 그 위급 재난 문자가 동시에 발송이 됩니다. 위급 재난 문자는 40데시벨 이상의 아주 강한 경고음하고 같이 나가는데 그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제 군에서 이제 안전 안내 문자 발송을 요청을 받았지만 그 풍선에 뭐 화학 물질이든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들어 있을지 몰라서 예, 도민의 이제 생명 안전을 위해서 강하게 이제 경계 경보 발령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기 그 이제 자막에 보시다시피 영문으로 이제 에어레이드 이제 프리리미너리 워닝이라는 이제 문자가 이제 붙는데 이제 위급 재난 문자는 뭐 이따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위급 재난 문자는 전쟁 상황에서 발송되는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네. 여기 보시네요. 공습 경보, 경계 경보, 화생방 경보, 핵 경보 요 4가지 경우에만 이제 그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2월 28일부터 이게 아닙니다. 영문 병기가 2024년 2월 28일로 돼 있는데 저건 뭐 어떤 의미인가요? 2024년 2월 28일부터 이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기 보시면 공습경보, 경계경보, 화생방경보, 핵경보 이게 다 전쟁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요 4가지 경우에만 이제 재난 문자가 발송될 때 그 영문이 붙습니다. 요 내용에. 그러니까는 발송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경계 경보에 해당되는 에어레이드 프리리미너리 워닝이라는 문자가 달라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17개 시도에 민방위 그 경보 통제소라는 게 다 있는데 이 민방위 경보 통제소는 군으로부터 경보 발령 요청이 왔을 때 경보 발령하는 이제 조직입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이제 훈련도 하고 군하고 같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전혀 상상도 못한 이제 그 오물풍선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군에서 경보 발령을 요청을 하지 않고 안전안내 문자 발송을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시도 경보통제소에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상황이 발생해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군에서 경보 발령 요청이 아닌 경우에는 경보 발령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도록 이것도 계속 훈련을 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회 교육을 또 하고 또 계속 이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앞으로도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5월 28일 날 첫 번째 오물풍선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 6번 더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오물풍선 이후로는 이제
이런 이제 혼란 상황은 한 번도 네, 없었습니다. 이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비됐다는 네, 네. 그런 말씀이고요. 네. 재난 문자가 크게 세 가지가 네,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위급 재난 문자, 그다음에 긴급 재난 문자, 안전 안내 문자인데 네, 네. 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위급 재난 문자는 전쟁 상황입니다. 정말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국민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수신 거부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40데시벨 이상의 굉장히 그 강한 경고음이 같이 이제 발송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위급 재난 문자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긴급 재난 문자. 긴급 재난 예, 문자. 그래서 위급 재난 문자보다는 좀 더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 화생방 물질이 이제 누출됐다거나 테러 상황 그리고 뭐 홍수 피해가 나서 이제 긴급히 대피하세요라고 하는 그 대피 명령을 이제 내릴 때 요럴 때 발송하는 문자가 긴급 재난 문자인데 요거 역시 이제 수신 거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위급 재난 문자처럼 40데시벨 이상의 강한 네네. 경고음이 나가고요. 마지막으로 안전 안내 네, 문자가 안전 있죠? 안내 문자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오면서 그 9호선 흑성역에서 네, 그 맞습니다. 연기가 연기가 발생했다고 났었어요. 네. 예. 그 이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우회하십시오라는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게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 그래서 뭐 황사가 심하니까 외출 자제하세요. 네. 폭염에 폭염. 유의하십시오. 네, 이런 호우 같은 네, 경우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급 재난 문자는 이제 수신 거부가 안 됩니다. 근데 긴급 재난 문자하고 안전 안내 문자는 수신 거부가 가능한데 이거 가능하면 수신 거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이 그 흑성역에 이런 사고가 있어서 흑성역에서는 이제 그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걸 수신 거부해 놓으면 그 모르고 흑성역까지 가는 이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이제 나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보내드리는 문자니까 수신 거부 안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안전을 같습니다. 위한 유용한 정보니까요. 네네네. 네, 다음 달 8월 22일인가요? 네. 이때 민방위 훈련이 있는데 네네. 이번 훈련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네. 작년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이제 공습 대비 이제 민방위 훈련이 실시가 되는데 정각 2시가 되면 이제 그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제 실제 상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되면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40데시벨 이상의 이제 강한 경고음하고 같이. 근데 네. 이번에는 이제 훈련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 안내 문자로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라는 문자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이렌 소리와 함께 그 공습 경보 발령 이제 재난 문자를 받으시면 즉시 가까운 이제 그 지하 대피 시설로 대피하시고 또 요번에 저희가 그 차량 통제 훈련도 하거든요. 그래서 운전 중에 본인이 모는 차량이 차량 통제 구간에 이제 들어갔다 그러면 네. 경찰이 지시하는 대로 그 갓길에 주차하시면 되고요. 네. 또 하나 그 소방차 길터주기도 요번에 합니다. 네. 그래서 또 혹시 운전 중에 뒤에서 소방차가 비켜주시오라는 이제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저 길을 잘 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네, 네. 만약에 화재 터널 안에 진입을 네, 네, 했는데 네, 네. 이런 이제 통제 구간에 걸리게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갓길이 없잖아요. 아, 그 터널 안에서. 터널 안에서요. 네네. 터널 안에서는 그 신속히 터널을 빠져나오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민방위 그 순간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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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을 네. 일단 빠져나간다. 네, 네, 네. 아, 네. 좋은 정보입니다. 네. 자, 특히 민방위 훈련하게 되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공습된 네, 어디로 네. 피하나. 네네.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짚어보긴 네, 네, 네. 했는데 다시 한번 네, 어떻게 네. 대피소를 찾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는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이제 그 포탈 앱이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든 다음이든 그 검색창에 그 민방위 대피소라고 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가 표출이 되거든요. 그걸 클릭하면 이제 도보로 가는 길을 표시해 줍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피소로 이제 찾아서 이제 대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는 그래픽을 보시면서. 예, 그 재난안전 관련해서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앱이 바로 이 안전 디딤돌 앱입니다. 네. 요걸 통해서도
그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를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이제 민방위 대피시설을 클릭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이지 않습니까? 네, 요거 차례로. 차례로 클릭하시고 이제 찾기를 누르시면 여기가 지금 이제 DMC 상암 센트럴파크 1단지 지하 1층 주차장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 요 방법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실제 공습 경보가 발령이 돼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를 찾으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먹통이 될 거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평소에 직장이든 자기 집이든 그 자기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미리 어딘지 캡처해서 네. 저장해 놓으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미리 이제 알아두시고 네. 혹시나 이제 길 가던 중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가장 가까운 지하 시설로 이렇게 대피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주 다니는 어떤 통학로나 네, 출근길 네.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때 주변에 가까운 대피소 같은 경우는 미리 네. 저장해 놓고 그렇습니다. 숙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가령 지진이 났을 때는 대피를 탁 트인 공간으로 네, 해야 되고 또 바닷가 지진일 때는 높은 지대 그리고 지난번에 또 말씀하셨지만 폭우로 침수가 될 때는 지하로 가면 안 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각 재난 유형별로 대피소도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주변에 이제 건물이 없는 이제 탁 트인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혹시 해변가에 있었을 때 지진 해일 경보가 울리게 되면 가급적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 그리고 가능하면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뭐 침수 홍수 이제 경보가 뜨면 이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이렇게 대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사고 대피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화학물질 노출을 피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저희는 이제 그 화학 사고가 발생된 지점으로부터 500m 네. 벗어난 곳에로 이제 대피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 부는 방향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데 이제 이쪽에서 불면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대피를 해야 되겠죠. 이제 바람이 부는 방향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최소한 500m 이상 바깥쪽으로 이제 대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에 경북도에서 마련한 비상 대응 지침 매뉴얼을 보니까요. 네. 그 키워드를 과잉 대피로 잡았더라고요. 네네네. 실제적으로 피해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피한다 네, 네, 이런 네.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사태 같은 네. 경우는 산사태 그 밑에 집도 많고 그리고 또 집안도 약해지기 때문에 고령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대피하기가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실 대피할 곳도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장애인분들 또 노약자분들 이런 그렇죠. 분들은 취약계층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자력으로 이렇게 대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정부의 손길이 골고루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이웃분들이 이렇게 좀 잘 도와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그 연평도나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병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할 때 이제 해병대에서 포사격 훈련할 때 북에서 요걸 빌미로 예전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그런 도발을 이제 감행할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해병대에서 포격사격 훈련할 때 연평도나 백령도 주민분들은 그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안내 방송도 하고 네. 이제 문자도 보냅니다. 네네. 근데 그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방송도 못 듣고 또 핸드폰도 못 보시니까 이제 대피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또 대피하려고 해도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네. 그래서 연평도나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그 면사무소 직원들이나 이장님들이 네. 이제 같이 도와서 이렇게 대피소로 이제 대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런 사례처럼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그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있으시면 그 이제
그런 대피 이제 경보를 들었을 때 이제 네네. 혼자만 도망가지 마시고 네. 같이 도와서 이렇게 대피하는 게 네, 좋을 것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공습에 대비해서요. 만약에 지하에 있는 민방위 대피소를 제외하고 네네. 나머지 세 종류 대피소는 공동 활용하기로 네네네. 했었거든요. 이게 다 완성이 됐나요? 네, 그 대피소는 크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민방위 대피소, 그다음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화학사고 대피소, 산사태 대피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민방위 대피소는 적의 공습에 대비해서 이제 대피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 시설입니다. 근데 나머지 3개는 다 지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그 재난 대피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화학사고 대피소, 산사태 대피소는 같이 써도 됩니다. 어떤 재난이 터져도 똑같이 써도 되는데 그 요 재난 대피소 중에 지하 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하 시설이 있고 그 출입구가 2개 이상이 있으면 요거는 또 민방위 대피소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의 그 재난 대피소 공동 활용 지침을 우리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지자체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 대피소 지정 권한은 지자체 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장에게 9월까지 공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완료하십시오라고 이제 공문을 보냈고 9월이면 그 결과가 다 저희가 취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행안부는 이 공동 대피소 그 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대피소 하나를 공동으로 이제 쓰게끔 해놨는데 각각 그 대피소 딱지를 이것저것 막 더덕더덕 네. 붙이면 보기 안 좋으니까 저희가 통일해서 하나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 심의관님 좀 전에도 저희가 취약계층의 네. 대피 어려움을 얘기를 네네. 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이제 네네. 배포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8월 을지 연습 기간에 네네. 일주일 전부터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계획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 한 500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안전 디딤돌 앱은 한글 서비스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내에 계시는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외국인 전용 그 앱이 있는데 그게 이머전시 레디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까시면 이제 외국인 분들이 그 재난 문자를 받으실 때 그 영어하고 중국어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예, 그 요거는 지금은 영어하고 중국어 2개 국어로만 이제 재난 문자를 이렇게 번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이렇게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화섬 리튬 공장에서 네, 화재가 네, 났을 네. 때도 그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또 네, 외국인 분들이 네,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주변에서 이런 재난 그다음 재해가 발생했을 네. 때 사실 영문 중국어 이 2개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네.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버전을 좀 확대하는지도 좀 과제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현재 2개 국어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앞으로 3개 국어 더 늘려서 5개 국어로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난 문자를 보낼 때 그걸 타 국어로 서비스를 해주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다 모든 나라가 자국어로만 재난 문자를 이제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굉장히 있다. 선제적으로 저희가 네, 조치를 네.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8월달에 민방위 네. 앞서서 지금 행안부의 계획, 그다음에 각오 이런 것들이 네. 남다르실 텐데, 네. 네, 이 주무 심의관으로서 한번 마지막 말씀으로 네. 부탁드립니다. 그 민방위 훈련이 그 코로나19 이후로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3개년 동안 그 민방위 훈련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 의식이 좀 이렇게 퇴색되는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3번 했고요. 올해는 4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번에 8월 22일 날 있을 민방위 훈련이 이제 올해 3번째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총 4번을 계획을 했는데 2번은 공습경보 이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2번은 재난 대비 훈련 이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2번 끝났고 요번이 이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고 10월에 한 번 남았는데 요거는 재난 대비 훈련으로 네. 엮어가지고 민방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민방위 훈련을 하게 되면 실제로 좀 저희가 이게 국민분들이 좀 실제로 지하 대피소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귀찮거든요. 근데 이걸 좀 귀찮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런 훈련을 한번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피 한번 해주시고 저희가 차량 통제 훈련하고 소방차 길터주기 이제 훈련도 하는데 요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현 민방위 심의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해서 오늘의 화재 구조 구급 상황 알아봅니다. 송준영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전북 완주군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는 16톤 화물차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요. 그 충격으로 화물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운전자는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 한 대와 적재된 물품이 모두 탔고 하행선 통행이 지연됐습니다. 어제 낮 1시쯤 충남 예산군의 한 돼지 사육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5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이 불로 해당 건물 한 동이 모두 탔고 안에 있던 돼지 1230두가 폐사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에는 대구 달성군의 한 25층짜리 아파트 18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는데요. 당시 집 안에 있던 거주자 2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훼손 상태가 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경남 밀양시의 한 알루미늄 주물 주조 공장입니다. 공장 내 슬러지 보관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인접 공장 2동으로 옮겨 붙었는데요.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힘썼고 4시간 40분 만인 새벽 5시 20분쯤 주불을 잡고 현재 잔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내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실종 아동이나 어르신을 찾는다는 안전 안내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방송에서도 적극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이 24시간이라고 합니다. 실종을 알리는 안전 안내 문자가 왔을 때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쯤 주의 깊게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찰청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다시 알아봅니다. 소식 전해주실까요? 돌발 상황을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전방 주시가 필수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일부 차로를 차단하고 이렇게 작업 중인 구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작업 구간에선 조금만 방심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차로 변경은 절대로 급하게 하지 말고 미리 해주시고 비상등도 잘 활용해서 주위 차량에게도 조심하라는 신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주요 노선 위로는 정체 구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1시간 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이제 월곶 부근에서 짧은 정체가 시작됐고요. 무엇보다도 눈에 띄게 정체가 길어진 곳이 있다면 153번 평택시흥선인데 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흥 방향으로 송산마도부터 남한산 분기점까지 6km 구간 막혔다 풀렸다를 반복하고요.
화성 지역의 경우는 15번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 부근에서 점차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후로도 매송과 금천 부근에서 3-4km씩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경기권인 남사와 수원 신갈에서 짧게 주춤했다가 다시금 시구간인 양재부터 반포까지도 6km 구간 브레이크를 밟고요. 100번 고속도로 경기 서쪽은 양방향 송내를 앞두고 가장 차가 많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은 계양부터 송내까지 6km 구간,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소래터널부터 중동까지 5km 구간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경기 동쪽의 경우는 양방향 토평 부근에 차가 많은데 판교 쪽 이동이 조금 더 답답해 보이죠. 구리 남양주 금수부터 토평을 지나 상일까지 4km 구간 차 간격 바짝 좁히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아직까진 월곶 부근에서만 짧게 주춤하는데 퇴근 시간 무렵에는 동수원과 부곡, 둔대 부근 통과도 차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의 일부 작업은 통행량이 비교적 적은 야간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제 새벽 호남선에서는 이런 작업 차량을 졸음운전으로 놓치면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야간 시간의 경우 졸음운전 취약 시간대인데다가 시야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전방 상황 잘 살펴주시고요. 졸릴 땐 꼭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작업 구간에선 감속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고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으로도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또 일부 전남과 광주 지역에는 폭염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강원도 삼척이 33도, 경주가 34도까지 오르겠고 전남 지역은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5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 31도, 부산 2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모레는 남부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